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서 10월 꽃마을 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10월 꽃마을 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신입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달 신입 직원은 총 2명입니다. 9월 1일자로 문진진료실 나래과장이 출근하여 근무 중입니다. 이분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시며 검진 경력이 있으시고 상냥하시어 고객들의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학팀 이예은 사원이 9월 18일자로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새로 입사하신 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10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일 임직원 수는 총 17명이며 10월 매신 임직원을 올해 제일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명단을 호명해 드리며 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본부 강명자 대표원장님 10월 5일 생일을 맞이셨습니다. 직원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하 직원 생일자를 계속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가나 간호부장, 결과지원팀 박지혜 사원, 고객지원팀 박은숙 팀장, 사업부 서보경 차장, 사업부 박주현 주임, 내시경팀 장서희 사원, CS팀 오유경 사원, 영상의학팀 조유정 사원, 초음파팀 신혜정 사원, 초음파팀 조윤숙 사원, 초음파팀 백지연 사원, 진료부 나래 과장, 진료부 이채윤 과장, 간호부 국현미 사원, 치과팀 김옥진 팀장. 이상 호명한 17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10월 생일을 마치신 임직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10월 꽃마을 소식은 김인호 센터장과 재무팀 나영도 과장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첫 뉴스 앵커로 데뷔를 하는 나영도 과장의 새로운 모습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꽃마을 뉴스 사회를 맡은 예약팀 김인호입니다. 오늘은 홍문석 상무님께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서 재무팀 나영도 과장님이 하루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꽃마을 뉴스에서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팀 나연도입니다. 처음 자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과장님 평소에 말씀도 잘하시고 인텔리전트한 모습 많이 봐서 무척 든든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작년에도 개최되었던 K-호스피털 페어 국제병원 박람회가 올해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문 박람회를 수해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수많은 의료계 기업들이 참가하였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오고 느낀 점들을 몇 가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의료 분야에서의 혁신과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이 관철되었고, 환자 모니터링, 진단, 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솔루션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 의료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정에서의 건강 모니터링, 온라인 진료 시스템, 원격 검진 등 다양한 형태로 원격 의료가 발전하여 환자들에게 차원이 다른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체감지 센서와 착용 가능 기기는 개인 건강 모니터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심박수, 혈압, 체온 등 생체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사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검진, 진료 등 건강관리가 더욱 수월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로봇 공학 기술을 통해 수술 보조 로봇부터 약물 배달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자동화 시스템은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여 의료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제가 가장 유심히 본 것은 챗봇, 콜봇 시스템과 검진 접수 및 수납에 관한 키오스크 영역이었는데요. 챗봇과 콜봇의 경우 간단한 일정 변경이나 캐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약들을 AI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신하여 콜 대기로 인한 고객과 콜센터 상호 간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고 키오스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전 접수 제도를 통해서 내원 고객들의 대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려면 내외부적으로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도입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고객님들의 검진 만족도도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길 기대하면서 첫 번째 소식 마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돌아오는 10월 19일은 우리 명경의료재단이 개원한 지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명경의료재단은 공익을 추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탄생했는데요. 이사장님과 병원장님의 재산 100억으로 시작한 비영리재단인 명경의료재단은 1996년 꽃마을 한방병원으로 개원했고 부설로 꽃마을 종합검진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1999년에는 대한민국 한방병원 최초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여 성업했고요. 매해 해외에서 수련하고 있는 외국인 한의사들을 우리 병원으로 초청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는 경주 꽃마을 한방병원을 개원하였고 한국보건의료관광 1호 병원으로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듬해인 2002년에는 MBC 성공시대에 저희 강명자 원장님께서 출연하시면서 우리 재단이 널리 소개되어 높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2006년에는 하버드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불임치료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렸고 2010년에는 현재 건물이 재건축, 완공되면서 검진센터와 한방병원이 재개원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그에 이어 2018년에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 한방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메디플라워 헬스케어가 더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한의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재단의 큰 발전에 추석이 된 한방사업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재단을 잘 이끌어주신 이사장님과 병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나 나 과장님 같은 경우 입사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재단이 그렇게 유구한 역사와 많은 연역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희 재단을 오랜 기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병원장님과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꽃마을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마을 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수사원 릴레이 발표 시간입니다. 2013년 10월 11번째 우수사원은 지난 9월 원리회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결과지원팀 백지희 팀장입니다. 다같이 우수사원이 된 소감과 다음 우수사원 소개까지 같이
동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과지원팀 팀장 백지입니다. 네. 저 201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현재 6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검진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는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아픈 환자들이 아닌 건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을 나빠지기 전에 지키려고 하는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검진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 미래에도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명경의료재단의 장점 3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 팀 결과지원팀 업무가 검진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각 팀의 여러 가지 확인 사항들이나 요청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처럼 각 팀의 소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각 팀의 팀장님들과 팀원들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 상하 수직적이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수평적이고 항상 협조적인 분위기가 명경의료재단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직원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점심 메뉴를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맛있고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대역 13번 출구라는 유통지에 있어서 수검자든 직원들이든 출퇴근과 이제 왔다 갔다 교통이 매우 편리한 것. 이 3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평안한 삶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오래오래 함께 하는 것과 그리고 물질적 자유,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 이 중에 단 하나가 아닌 3가지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의 최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부의 지원부의 박주연 지휘님을 추천하고요. 이유는 사업부의 모든 업무를 정말 빠삭하게 하고 계시고 하루 종일 울리는 전화에 메일에 등등 되게 바쁘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직원이 한 분이 나가셔서 혼자 하고 계신데 이제 직원이 안 와서 혼자 힘들게 하고 계셔서 이제 힘내시라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 차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검진센터 성수기 시작인데 저희 직원들과 모두 힘을 합쳐서 잘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꽃마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이 되었네요. 민속 명절인 추석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죠? 추석 명절은 옛날에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송편을 빚고 조상님들께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서로 정담도 나누고 했던 그런 추석 명절의 풍경이 요즘은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각자가 형편에 맞게 명절에 휴식을 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진센터는 이제부터 급성수기라 더욱 바빠지겠습니다. 다양한 고객들을 대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겠지만 봉사정신을 갖고 대하면 훨씬 힘이 덜 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힘드시겠지만 나의 가족들을 돌본다는 생각으로 친절히 잘 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의원도 가을을 맞아 고객들이 늘어서 검진센터처럼 활기를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이번 10월엔 모두들 활기차게 잘 지내봅시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매달 업그레이드된 직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이사장님의 명쾌한 조언과 말씀을 듣는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임직원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네. 저희들은 그 원래회 녹화를 일찌감치 항상 하기 때문에 추석 명절 전에 지금 녹화를 하는 셈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원래회 참석하는 것은 추석 명절이 지나서 원래회 참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뭐 이전이건 이후건 간에 우리가 추석 명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명절은 뭐 과거 우리 농경사회에서 생긴 명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이제 농산 일을 해서 거름도 주고 또 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추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가위 또 추석이 되면은 사실은 그 시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1년 동안 그 애써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잔치를 하고 하늘에 또 감사드리고 이런 그 명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석 한가위는 우리가 1년 내에 땀 흘린 그 보람을 거두는 농사 결과를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즘 뭐 이 농경사회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1년에 올해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1년을 살까 이렇게 그 새해 이렇게 꿈을 여러분들이 다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면 내가 1년 동안 그 꿈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결실을 거두는지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추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추석 동안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 애쓴 보람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는지 아마 생각들 하셨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이 조금 무겁고 또 좀 너무 철학적이고 그럴까 싶어서 유머를 몇 가지 섞어서 이제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지난번에 이미 유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인간관계가 즐겁고 부드럽고 그러려면은 이 유머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머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유머를 나누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좀 더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유머는 다른 한편에서는 역시 우리가 색다른 어떤 생각,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유머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웃음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좀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유머는 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미 알고 있는 유머이지만 즐겁게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좀 관대하게 유머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춰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유머 세 꼭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뭐 알고 계시는 유머라도 좀 즐겁게 안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유머입니다. 70대 할머니가 뭐 저나 우리 원장님 나이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오늘따라 예쁘게 꾸미고 또 거기다가 굽 높은 구두까지 신고 외출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네 시장 어물전 주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장사하는 총각이 가치가 처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럽고 수줍기도 하여 찹싸게 집으로 돌아와서 기분 좋게 거울을 보고 혼자 비식 웃었습니다. 시험 삼아 다음 날도 똑같이 꾸미고 시장통 어물전 옆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한 총각이 가치가 처녀라고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저녁 식사 때 손주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똘똘한 손주 하나가 이빠르게 다음과 같이 응수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보청기 끼고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할머니는 다음날 손주 말대로 보청기를 끼고 어물전 옆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칼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 하는 게 아닙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에 돌아와 대성통곡을 했다나 뭐래나? 여러분들 늙으면 우리는 다 70대이기 때문에 가는 게가 조금씩 어두워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제대로 못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지? 뭐 이렇게 2번, 3번 다그쳐 묻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이렇게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어서 너무 기뻤는데 알고 보니까 칼치가 1,000원, 칼치가 1,000원 이랬어요. 너무 웃으면서 웃기면서 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이번에는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철학 교수가 시를 하나 썼어요. 철학 교수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내가 시험 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시험 한 번씩 쳐야 되니까. 모 대학의 서양 철학 교수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어요. 개골 키에르케골 한국의 개구리들은 실존 철학자인가 보다. 개골 키에르케골 그것도 좀 그럴듯합니까? 예, 우리 실존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개골 소리 들으니까 키에르케골 하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실존 철학자가 이렇게 운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이 시를 들은 같은 대학교 모 동양철학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응수를 했습니다. 맹꽁 공맹 한국의 맹꽁이들은 동양철학자인가 보다. 맹꽁 공맹. 근데 총무부장님 그럴듯합니까? 왜?
이 동양철학 교수가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딱 그 순간에 응수를 했어요. 지금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쳐도 그 시 다 쓸 수 있겠죠? 시험, 이제 앞으로는 우리 그 원래회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끔 원래회 이야기했던 이사장 이야기 중에 중요한 거 시험도 한 번씩 쳐야 될 것 같아요. 시험도 쳐서 상도 주고 또 시험에 낙제 과락하는 사람들은 생일 선물도 안 주고 이랬으면 어떨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짤막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배다른 자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배다른 자식. 여행 중에 만난 어떤 중년 신사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자신은 배다른 자식이 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다른 자식이 둘이 있대요. 결혼을 2번 해서 부인이 둘인 줄로 알아들었더니 사실은 자기 부부는 결혼 기념일이 되면 반드시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데 첫 해는 신혼 때 퀸 엘리자베스호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아기를 갖게 되어서 첫 애를 낳고 둘째는 2, 3년 후에 퀸 메리호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또 둘째 애를 갖게 되어서 두 자녀 모두 다른 배를 탔을 때 갖게 된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배다른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다른 그러면은 엄마가 다르다. 배다른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인양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배를 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유머이기 때문에 뭐 유머는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배꼽을 움켜잡아야 하는 그런 유머도 있고 은은한 미소를 띠게 하는 유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머를 만드는 사람, 유머를 구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머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테스에게 물어봐 4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고도 어려워요. 질문한다는 게 우리 이제 총무부장님이 우리 100명의 직원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을 수합을 해가지고 저한테 항상 4꼭지 아니면 5꼭지 이렇게 주는데 질문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질문을 적어내는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질문을 하면 애매한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하면은 추상적인 질문밖에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는 한 반 정도는 괜찮은 좋은 질문이 들어오고요. 반 정도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예를 들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이렇게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 이런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하면은 저도 뭐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런저런 대답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제가 철학자인데 저보다도 더 굉장히 고차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질문을 한 우리 직원한테도 좀 소화가 덜 된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번 주에 그 질문도 보면은 한 2개 정도는 그런 대로 제가 대답을 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2개 정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핵심을 찾기 어려워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알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끔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교적 구체적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대충 대답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형식적으로 대답하면 부모는 거기에 자기 가정에 또 자기 자식에 또 자기 형편에 맞게끔 내용을 더 보충해서 응용해야 되겠죠.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 아들이 앞으로 평생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년을 산다는데 100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건지, 어떤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요즘은 직업 때문에 부모들이 고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막 터집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준비를 안 되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좋은 것은 의사가 되는 것, 의대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법조인이 되는 것, 법대 가는 것. 의대, 법대가 미어터져요. 요즘은 과학고 이런 데 나오더라도 과학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의대, 법대 가는 것. 참,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의대, 법대에 간다고 해서 의사로서 또는 법조인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보낼 거냐? 아닙니다. 걔네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질문자도 이야기했습니다. 적성. 걔가 어떤 적성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1차적으로 일단은 공부를 아주 우등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국영수. 여러분들 우리 국영수 하잖아요. 국영수를 어느 정도 못하고는 괜찮은 대학에 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도 없고 요즘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린답니다. 지방대학에 안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 그러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학원에 많이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냐? 아닙니다. 최근 통계에 보면은 혼자 독학한 애들이 굉장히 성격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영수는 어느 정도 주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100년 동안에 일을 할 텐데 일을 해야 호구지책을 해결할 텐데 어떤 일을 하면서 100년을 살 거냐. 100년의 계획이라는 100년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년의 계획.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직업도 하나만 아니고 둘, 셋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고요. 어떤 일을 걔가 하게끔 할 거냐.
그 다음에 평생 일만 한다고 훌륭한 인생을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노는 것도 잘해야 돼요. 놀이. 자기 적성에 맞는 취미 생활. 취미도 여러분들 길러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국영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체능도 중요해요. 국영수, 예체능.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요즘 거꾸로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 이제 정년퇴직하고부터는 예체능. 그때부터 막 운동도 하고 뭐 색소폰 악기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여러 가지 스포츠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국영수, 예체능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바쁘죠. 애들이 여러분들 요즘 공부 제법 하는 애들 바쁩니다.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너무 한가하게 보내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뭐 열심히 하는데 한가하게 보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적성에 맞는 취미도 여러분들 잡입니다. 세컨드 잡. 평생 무슨 놀이를 하면서 살 거냐? 평생 노래를 좋아할 거냐? 노래를 즐길 거냐? 그림을 즐길 거냐? 악기를 즐길 거냐? 또 스포츠도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스포츠 하나쯤은 이렇게 가르쳐 놓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일, 두 번째는 놀이. 그 다음에 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능력.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폭넓게 생각하는 능력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런 책을 하나 쓴 적도 있어요. 아이의 생각에 집중하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생각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게 그게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 어린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부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중요합니다. 인성교육.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덕목교육. 또 실행의 중요성. 여러분들 용기 있는 애가 되라. 용기 가르치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용기를 실행하는 케이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해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요. 행복이라는 게 뭐 엄청 돈을 벌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 필요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은 여러분들 소소한 데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 질문은 아주 애매한 질문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자연과 인공, 과거와 미래, 개인과 집단 등 다양한 이분법적 상충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사장이 대답할 게 없죠. 또 그 다음에 3번은 매일 반복되고 특별한 것이 없는 피곤한 직장인의 삶인데 균형 있고 조화롭게 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사장이 별로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러나 아까 1번 질문하고 관련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이분법적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 흑백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흑백 논리에 빠져 있잖아요. 좌파 아니면 우파,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고 좀 다원적인 사고, 편향적 사고가 아니라 좀 포용적 사고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살아가면은 인생이 좀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3번도 균형되고 조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과 놀이, 인생에는 일도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놀이, 어떤 취미를 갖느냐도 중요합니다. 일만 안다, 일벌레 아닙니까? 취미 생활이 필요합니다. 일 다 끝내고 저녁 시간에 자기만이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뭐 하나쯤 갖는 게 좀. 그래서 취미는 세컨 잡이에요. 그것도 잡입니다. 아셨죠? 의미 있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재미있는 인생도 중요합니다. 재미. 여러분들 재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미. 나는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나? 의미 있는 생활을 내가 살아왔지만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내 자식들 잘 기르고 그러나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왔나? 아까 그 질문을 한 사람도 따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듯 하긴 한데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랜 시간 귀성길 속에 명절 음식 준비, 어른들의 용돈, 다녀오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황금 연휴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시부모님들은 여행을 안 가십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설득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불행한 가정입니다. 우선 여행을 즐기려면 약간의 여윳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여행 못 가죠. 돈이 없으면 여행 못 갑니다. 부모님들에게 여행 갈 만한 그런 용돈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일만 알았어요. 일만 알았기 때문에 즐기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럼 뭐 명절이 되면은 그냥 집에만 방콕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갯돈도 들어야 됩니다. 적금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미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재미있는 인생도, 즐거운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부모님에게 재미가 어떤 건지, 즐거움이 어떤 건지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부모님만 탓하지 말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추석 한가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년을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1년 동안 다른 해보다도 올해는 뭔가 좀 좋은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을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실현했는지 이것을 반성하는 겨울이라는 것은 반성하는 시기예요. 추우니까 뭐 가능하면 바깥에 외출을 적게 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 겨울은 철학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과 조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월 꽃마을 원래의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은 특별히 재무팀 나 과장님께서 도움 주시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고. 네, 파이팅입니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한의원 원장님, 최은미 원장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10월 꽃마을 원예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